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문지연입니다. 통증센터에서 만성통증 환자들 통증 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 비욘디 여러 구독자분들께요. 통증 주사의 모든 것 시리즈로 해서 첫 번째 시리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증 주사 굉장히 만성 통증 치료하는 그 병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 곳에서 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주사들을 많이 맞고 오세요. 그중에 한 가지 꼭 맞고 오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프롤로 주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 주사도 다들 많이 맞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시리즈로 일부 프롤로 주사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아주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번 시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베이직, 프롤로, 스테로이드 그리고 또 좀 더불어서 국소 마취제를 왜 주사를 해야 되는지 통증 주사 맞을 때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부 다음 시간에는 요즘에 좀 뜨고 있는 주사들 있죠. DNA 주사, 그다음에 뭐 연어 주사라든지 콜라겐 주사 뭐 요런 것들, 그다음에 뭐 무릎 연골 주사는 정말 재생 효과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달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1부 첫 번째로 가져보는 거는 스테로이드, 통증 주사 맞을 때 스테로이드, 뼈 주사 소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뼈 주사가 맞는 것일까? 그다음에 왜 통증 주사를 맞는데 왜 마취제를 놓느냐 궁금하시잖아요. 왜 맞을까? 그다음에 통증 주사 맞으러 가서 프롤로 뭐 많이 들어보셨죠.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프롤로 되게 좋은 주사인 것 같긴 한데 왜 나는 아무리 맞아도 낫지를 않는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실은 프롤로가 좋은 주사인 건 맞는데 되게 힘든 주사예요. 그리고 또 개념은 좋은데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또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통증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 너무나 아프니까 통증 치료실에 오시잖아요. 약물 치료 약 처방을 막 해 드려요,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또 주사도 놔 드려요. 시술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엑스레이 보면서도 놔 드리고 초음파 보면서도 놔 드리고 또 막 물리치료도 초반에 받으시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어서 뭐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만성 통증 치료라는 거는 이런 거를 하기 전에 혈당을 조절하고 그리고 또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으려고 하고 요통이 있는 분은 갑자기 허리를 확 굽히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너무나 다들 잘 아시죠? 그다음에 또 지지요법도 중요합니다. 통증이란 거는 정신적인 요소가 반을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아픈데 왜 주변에서는 몰라주지?' 이거는 되게 또 마이너스예요, 통증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충분히 아픈 거를 본인이 인정을 하고 주변에서도 '아 아프구나. 힘들겠다.'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또 운동과 재활을 통해 이거를 또 극복해 내야 되잖아요. 이 약물과 중재요법, 주사는요. 이 세 가지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보조요법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주사를 계속 맞는데 왜 안 나요?' 당연히 안 낫죠. 얘는 약물하고 주사는 이 세 개를 해서 조금 더 건강해지게 도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 교육, 지지, 운동, 재활을 더 중점으로 두는 게 맞다. 이 세 가지를 해 주기 위해 약물과 중재요법으로 도와드리는 거다. 이런 개념을 먼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사, 중재요법에 이렇게 주사를 놓을 테니까요. 주사 약제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하나하나 전부 다 꿰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스테로이드. 도대체 스테로이드는 다 해롭다, 놓지 말아라 이러는데 왜 맞아야 되느냐. 근데 스테로이드 되게 좋은 주사예요. 이거 꼭 놔야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주사입니다. 저는 스테로이드만한 주사는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해요. 스테로이드 주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통증 치료 영역에서 스테로이드는요. 우선 통증을 일으키는 거는 염증이에요. 모든 통증의 기본은 염증입니다. 예,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고 조직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는 염증 물질을 스테로이드가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관절염이, 이거 관절염이잖아요. 염증. 염증. 그래가지고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또 질문 주시는데, 척추에는 보통 신경차단술에 스테로이드가 포함되는 걸로 압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에 프롤로나 DNA가 효과가 있을까요? 실은 척추에 신경차단술에 스테로이드 꼭 포함돼야 돼요.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포함되는 경우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게 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된 경우보다 시술을 한 3배에서 5번 정도 더 맞아야 됩니다. 그만큼 스테로이드는 염증 치료 억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같은 얘기 좀 더 해볼게요. 그리고 프롤로나 DNA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쫓아가지 못해요. 협착증, 디스크, 그 염증이 있는 경우는 스테로이드가 정답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계속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관절염 먼저. 관절염에서는 염증이잖아요. 염증 반응. 연골의 손상을 계속 진행시켜요.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염증이. 나의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막 염증이 유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염증이 아니라 그냥 퇴행성 물질, 그게 바로 염증인 거예요. 염증이 나의 관절의 퇴행을 막 이렇게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무릎 관절이거든요. 무릎 관절의 연골이 막 이렇게 점점점 얇아지고요. 그리고 또 무릎 조직에서 막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염증 물질들이 다 그렇게 물을 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빨간 게 염증 물질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경통, 허리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노란 게 신경인데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요. 그럼 여기서도 또 염증 물질들,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경통에서의 염증 반응, 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손상을 이제 유발하고 또 신경을 점점 또 다치게 만들고 이런 걸 악화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통증은 염증에서 시작한다. 근데 이거는 무균적인 염증이다. 물론 균이 들어가서 뭐 생기는 뭐 그런 염증으로 통증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퇴행성 반응으로 인한 통증, 그런 염증은 이제 무균으로 인한 거죠. 이때 이제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스테로이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스테로이드를 우리는 어르신들이 주로 뼈주사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뼈주사는 아니에요. 뼈에다 놓지 않거든요. 뼈에다 놓지 않는데, 이게 뼈주사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지만, 이 스테로이드 자꾸 맞으면 골다공증을 좀 촉발하거든요. 부작용이 스테로이드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또 오명을 많이 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또 그냥 염증만 잠깐 없애주는 거잖아요. 나 안 맞을래요. 또 환자분들이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염증만 잠깐 없애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염증 반응 때문에 연골의 손상이 진행됩니다. 관절염이 악화되는 거예요. 신경통에서 염증 반응 때문에 신경이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신경 손상이 촉발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염증을 없애주면 결국 연골 손상도 진행이 조금 더 완화되거나 멈출 테고요. 관절염이 악화되는 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절에서는 염증을 줄여주면은 기능 회복을 도와주고요. 치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신경에서도 염증을 줄여주면은 신경 손상이 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점점 이렇게 나이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서 염증을 억제한다는 그런 개념은 어느 정도에서는 근본적으로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그 퇴행성 변화를 막 이렇게 통증을 더 심하게 유발시키면서 퇴행을 악화시키는 거를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치료의 그런 개념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안한 가을님께서 프롤로를 맞을 때 염증이 있는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들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좀 긴경이나 힘줄과 같은 연부 조직 손상이 있거나 이미 손상된 상태일 때도 같은 방식으로 주사하나요? 이것도 이제 프롤로 주사 방법에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프롤로 주사 되게 아픕니다. 제대로 놓는 프롤로를 맞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롤로의 영역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프롤로 주사만의 세계가 있거든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론 프롤로라는 게 힘줄과 근육 힘줄 인대를 강화시키는 주사가 프롤로거든요.
제대로 맞으려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여러 대를 아프게 맞을수록 효과가 좋은 게 프롤로입니다. 네. 우선 다시 스테로이드로 넘어와 볼게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결국 뼈주사 아닙니다. 뼈주사 아니고 어느 정도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 염증을 없앰으로써 신경 손상 막고 관절 손상을 막고 퇴행성 변화도 어느 정도는 조금 줄여주기 때문에 좀 그래도 치료의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스테로이드 되게 좋은 약이다. 저는 스테로이드를 좋아합니다. 네. 뼈주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환자들은 놓지 말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스테로이드만한 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만한 염증 치료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약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어요.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이 스테로이드는요. 1950년도에 발견이 됐다 그래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죠? 되게 옛날에 발견됐을 것 같은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신피질 호르몬. 의학 분야에서 그 페니실린 되게 유명한 뭐 항생제죠. 페니실린 발견과 견줄 만한 굉장한 사건이었다고 해요. 1950년도에 노벨 평화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고 해요. 스위스와 미국의 그 생리학자들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을 발견을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인제 이 스테로이드 한 번 맞으면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까? 뭐 일시적이잖아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데 근데 뭐 어떻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망가지는 나의 몸이 늙는 걸 막겠어요.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데이터가 꽤 많이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효과가 가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장기간 1년, 2년, 3년, 뭐 5년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한 번 맞았더니 나 뭐 한 3년 동안 뭐 멀쩡했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스테로이드의 효과는 충분히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치료 목적, 사용 부위,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서 주사 횟수는 달라집니다. 뭐 1년에 4번 이상 맞으면 안 된다는데요. 뭐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토탈, 전체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양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내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느냐. 예를 들어 당뇨병이 심하다든지 스테로이드를 맞고 나서 홍조 아니면은 뭐 다른 부작용 이런 게 엄청 심한 분들은 되게 줄여서 맞으셔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의 용량이 결정되고 횟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 통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한테 가셔서 스테로이드를 되게 정밀하게 용량 조절을 받으면서 맞으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통증 부위 모든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맞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척추에 스테로이드 맞는다 얘기했었죠. 신경에 맞을 수 있어요. 모든 관절에 맞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신경, 얼굴에 있는 신경부터 발끝에 있는 모든 신경에 다 맞을 수 있죠. 모든 관절에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통증도 다 유발될 수 있잖아요. 얼굴이 아팠으니 이 얼굴 아픈 거는 저쪽 조기병원 가서 맞고 무릎 아픈 거는 요번엔 저쪽 병원 가서 좀 맞아볼까? 그러면은 스테로이드가 이 병원에서 얼마 들어가고 저 병원에서 얼마 들어가고 몰라요. 그래서 좀 통증 치료는 주사 치료 특히나 조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잘하는 곳에서 스테로이드는 좀 정량을 맞아야 내가 얼마를 1년 동안 맞았는지 요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스테로이드 얼마 맞았는지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거를 막 이렇게 기록을 뭐 의사들 차트에서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요즘에 컴퓨터로 보잖아요. 마약 같은 거는 얼마 줬는지가 다 뜨거든요. 요즘에 다른 병원에서 얼마 줬는지. 근데 스테로이드는 주사 치료에서 얼마 줬는지 몰라요. 다른 병원에서.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좀 주사를 이렇게 맞아야 예전에 얼마 맞았는지 그게 이제 카운팅이 된다. 뭐 요런 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광심님께서 말씀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무릎 통증 주사를 맞고 나면 얼굴에 홍조가 나타납니다. 너무 화끈거리는 건 스테로이드 부작용일까요? 네,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 부작용들이 스테로이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얼굴의 홍조입니다. 근데 물론 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무릎 통증 주사라고 했을 때 뭐 통증 주사에 뭐 다른 약재가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일 수도 있어요. 굳이 스테로이드가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의심이 갈 만한 사례는 무릎 통증 주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스테로이드였을 것이고, 스테로이드로 인한 얼굴의 홍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생각이 되네요. 저런 경우는 스테로이드 용량을 굉장히 낮게 좀 낮춰서 맞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맞지 못하고 조금 다른 종류의 약제로 좀 변경을 해주거나 요런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종류의 약제로 변경해야 되느냐? 뭐 그거는 1부에서는 안 나오고요. 2부에서 다음 달에 강의에서 조금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직은 청춘이다." 님께서 "스테로이드 주사가 염증을 줄여준다." 이렇게 뭐 맞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똑바로 알고 계신 겁니다. 맞게 알고 계시고요. 만성 통증을 앓고 계신데 만성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한테 프롤로랑 스테로이드를 병행해도 괜찮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상충되는 효과가 올 가능성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성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한테 프롤로를 한다. 인제 프롤로도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 클래식 전통적인 프롤로가 있어요. 포도당을 사용하는 프롤로. 포도당을 사용하는 프롤로를 하고 있다면 그건 일부러 염증을 유발하는 프롤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병행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프롤로를 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병행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굴님께서 "스테로이드 주사가 연골이나 근육도 녹일 수 있나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연골이나 근육도 녹일 수 있나요? 녹인다는 표현까지는 조금 과격하다고 뭐 생각은 합니다만 약화시킨다라고 하겠습니다. 약화.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잘못 맞게 되는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습니다. 무릎 연골에 뭐 파괴를 초래한다, 더 악화시킨다. 그다음에 고관절. 고관절 어디냐면 힙, 그러니까 엉덩이 쪽은 천장관절이에요. 이게 좀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엉덩이는 천장관절, 앞에 왜 사타구니 쪽 있죠? 그쪽, 앞에 허벅지 그쪽이 아프면 거기가 고관절이거든요. 그쪽에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 뼈의 괴사 이런 것들 스테로이드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뼈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괴사 같은 것도 초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방층도 녹일 수 있고. 제가 스테로이드 되게 좋은 주사라 그랬는데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좋은 주사입니다. 그런 부작용은 굉장히 소수의 환자한테 나타나고요. 정말 인제 평가.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베네핏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써야 되냐, 얼마만큼 써야 되냐를 정말 전문적으로 잘 평가를 해서 뭐가 더 이득일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쪼끔이라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를 바로 인제 딱 캐치를 해서 환자한테 다음에는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최저 용량만 사용하고 뭐 요런 것들을 잘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인제. 우리 스테로이드 주사. 잘 쓰면 약이고 과하면 독이다. 저는 스테로이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약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쓰면 약이고 과하면 독입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우리가 부작용 얘기를 많이 했었죠.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거 혈당 상승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 되게 우리 요즘 많잖아요, 당뇨. 보통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한 다음에 한 2-3일 정도 완전 피크를 찍어요. 혈당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정도는 대부분 당뇨병 환자들 고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서서히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본래 패턴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막 이게 계속 올라간 채로 막 이렇게 막 널뛰기를 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러면은 당뇨병 약을 이렇게 용량을 올리거나 인슐린 맞고 계시던 분들 인슐린 그 유닛을 올리거나 뭔가 대처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혈당 쫙 올라간 채로 뭐
뭐 본인도 모르는 상태로 혈당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혈당 상승이 가장 우리가 놓치는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라고 한다면 우선 혈당이 잘 조절되는지 요거를 물어보고 스테로이드 주사 용량을 조절하셔야 되고, 혈당이 만약 잘 조절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 스테로이드 주사는 좀 미뤄야 돼요. 조절될 때까지 미루던가, 아니면 정말 조절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놔야 된다?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인 만큼 효과도 그만큼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음을 또 우리가 알면서 주사 치료를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 직후 1일에서 7일까지는 혈당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후 한 3일 정도까지는 가장 높게 올라가지만 그 이후로는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계속 올라가면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이럴 때는 다음에 그 주사 치료를 한 의사 선생님한테, 통증 치료한 선생한테 알려주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은 계속 똑같이 스테로이드를 계속 놔준단 말이죠. 이거를 알려줘야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용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거를 말씀드려요. 그 집에 가셔서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꼭 좀 꼼꼼하게 주사 치료 받고 나서 체크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겁니다. 골다공증. 아까 뭐 뼈주사 스테로이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오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 뭐 한두 번 맞는다고 골다공증이 바로 오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주 맞았으면 이게 맞겠습니까? 할머님들 특히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골다공증 쌓이고 쌓여서 이거 옵니다. 그리고 또 혈압 상승도 올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 때문에. 쿠싱 증후군. 이게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다 살다 트고 뭐 이런 식으로 문 페이스라 그래요. 문 페이스. 얼굴이 달덩어리 같다고. 문 페이스. 부신 기능 부전. 이거는 뭐냐면 나의 부신에서 스테로이드가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 그랬잖아요. 막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호르몬이 같은 거거든요. 원래 우리 몸에서는 스테로이드 같은 성분이 만들어져요, 자연적으로. 근데 외부에서 자꾸 스테로이드가 공급되니까 내 몸에 스테로이드가 너무 많네? 이러면서 나의 몸에서 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해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호르몬을 안 만드는 거죠. 기능 부전이 와버리는 거. 이걸 부신 기능 부전. 뭐 이런 부작용, 병도 생기고. 또 대표적인 거, 막 피부에 뭐 나요, 막 여드름. 그 다음에 조금 젊은 분들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데 여성분들 생리가 부정출혈. 이것도 오기도 하고, 이미 나는 폐경이 왔는데도 또 생리를 했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생리량이 너무 늘어났어요. 너무 이렇게 양이 많아졌어요.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염이 있는데 이거를 캐치를 못하고 잘 모르고 스테로이드를 놓잖아요. 이거는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 감염이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놓잖아요. 감염이 그냥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불난데 기름 부는 격이죠.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이렇게 막 스테로이드는 이제 면역 반응을 억제시킵니다. 이게 감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감염균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 싸울 수 있는 그런 면역 세포들을 스테로이드가 다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세포들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감염하는 그 균이 아주 그냥 힘을 쓰는 거죠. 감염이 확 확산돼 버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내가 막 허리가 아픈데 이게 감염 때문에 아픈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 스테로이드를 쓰면 막 뼈가 녹아버립니다. 척추뼈가. 예. 허리 아프다고 스테로이드 주사 줄구장창 맞았다가 허리뼈가 녹아서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1년에 한 케이스 정도. 예, 그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놓은 건 아니고 외부에서 주사를 그렇게 잘못 맞고 오셔가지고 찍어봤더니 MRI 찍어봤더니 그런 케이스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얘기 비슷한 거 나왔죠? 주사 맞은 부위에 인대가 약화되거나 오히려 너무 약해져서 자꾸 스테로이드가 아프다고 놓으면요, 끊어져요. 그리고 지방 부분이 위축돼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푹 파이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 맞은 그 부분만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부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기저질환 및 통증 질환 상태에 따라 스테로이드 주사 양이나 횟수 결정하고요. 아까 리스크 베네핏 따져야 된다 그랬죠. 뭐가 더 우선이겠냐. 위험도를 따질까?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그래도 좀 놔야 될까? 얼마나 놓을까? 이런 거를 되게 꼼꼼하게 따져서 스테로이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프롤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프롤로가 염증을 일부러 유도해서 조직을 재생시킨다 이렇게 들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염증을 과하게 유발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진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프롤로가 아픈 주사입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지, 그래서 프롤로가 그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인내와 그 고통을 거치고 나서 완성되는 치료가 바로 프롤로입니다.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 염증 과정이 그렇게 못 참을 정도의 통증은 아니기는 해요. 다들 어느 정도 견디는 그 과정을 지나서, 그리고 또 그게 이렇게 수개월까지는 아니고 그 염증기가 한 며칠에서 길어봤자 1, 2주 요 정도거든요. 그때 요 정도인데 아세타미노펜이라 그러죠. 그 정도를 살짝 이제 먹는 수준으로 해서 진통제를 이렇게 조절을 하게끔 합니다. 소염 진통제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갖고 그 시기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통증, 프롤로의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DNA 주사라든지 또 연어 주사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또 2부에서 프롤로를 대체하는 요즘 뜨는 주사들 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테로이드 좋은 주사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염증 자체를 줄이는 거는 통증을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염증은 곧 통증의 시작이다. 염증은 우리 몸에 통증을 일으키고 염증 자체가 모든 조직과 신경과 관절을 파괴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함으로써 그런 파괴를 막고 그럼으로써 결국 퇴행을 늦출 수 있다. 조직의 손상을 늦출 수 있다. 그러므로 스테로이드는 뼈주사가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근본적인 치료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SS님께서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프롤로와 DNA는 스테로이드와 다르게 재생 효과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맞아요. 프롤로 재생 주사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고 DNA도 재생 주사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어느 부위에 맞아야 효과를 보나요? 그것도 뒤에 프롤로 그 설명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재생이 필요한 모든 부위에 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선호되는 부위는 힘줄과 인대입니다. 힘줄과 인대. 힘줄과 인대가 가장 많이 끊어지거나 파열되거나 약해지는 부위가 어딜까요? 여기 그 회전근개 파열 들어보셨죠? 어깨. 회전근개 파열. 네. 여기 어깨에다가 그러니까 프롤로 많이 하겠죠. 어깨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또 무릎도 연골 파열에 프롤로를 하긴 실은 쉽지 않아요. 연골은 되게 깊은 곳에 있고 연골 재생이 얼마나 프롤로로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진 않거든요. 다만 주변에 무릎 인대 같은 곳 거기는 프롤로를 할 수 있고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대나 힘줄이 있는 곳에는 프롤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런데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 이런 데도 할 수 있고요. 천장관절염, 엉덩이 쪽, 여기 천장관절염, 그리고 척추 쪽 전부 다 우리가 인대와 힘줄이 있는 곳이라면은 프롤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프롤로가 일부러 염증을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DNA 주사, 연어 주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DNA 주사가 이제 2부 때 다음 달에 또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원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DNA 주사는 재생 주사 맞아요. 재생 주사인데 프롤로 주사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DNA 주사는 염증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재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아픈 기간을 뛰어넘는 거죠. 그럼 아픈 기간을 거치지 않고 재생을 바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죠. 재생도 빠르고 그리고 환자도 좀 덜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DNA 주사가 요즘에 많이 선호되는 그런 주사 중에 하나고 뜨는 주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한 거는요. 또 뒤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소마 치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아니 나는 도대체 아파서 통증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내가 마취하러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취제 무슨 M카인, 리도카인
뭐 이런 부피바카인, 레보부피바카인, 로피바카인 뭐 이런 것들 다 국소 마취제예요. 도대체 나는 통증 클리닉에서 왜 도대체 마취제를 나한테 놓은 걸까? 도대체 마취제 맞았더니 다리가 마비가 돼 갖고 진짜 6시간 동안 집에를 못 갔어.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참 왜 놨을까요? 국소 마취제를 통증 주사 놓을 때 같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취제를 놓는 이유는요. 마취제는 주로 우리가 신경치료, 신경주사 놓을 때 많이 섞어요. 신경주사 놓을 때도 섞고 그리고 아주 저농도로 해서 관절 주사로도 살짝 섞기도 해요. 뭐 고농도로 놓으면 안 돼요. 관절이 녹아요. 마취제를 고농도로 하면 아주 저농도로 해서 관절 주사에도 살짝 섞고 뭐 근육 치료를 할 때도 조금 근육에다 주사를 생리식염수만 넣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마취제를 옅게 섞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많이 놓는 부위는 신경 부위이기는 해요. 신경 주사 놓을 때. 그럼 신경 주사 놓는 부위는 어디냐? 척추신경 쪽에 많이 놓겠죠? 척추신경. 그리고 말초신경 쪽도 뭐 놓으려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목 터널 뭐 요런 데다 놓을 때 놓을 수 있겠죠? 얘는 이렇게 국소 마취제는 통증을 치료할 때 국소 마취제로 잠깐 마취하는 건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국소 마취제라고 한다면 리도카인을 생각할 수 있어요. 리도카인이 가장 지속 시간이 두 번째로 짧은 마취제입니다. 첫 번째는 프롤로카인이라는 거고요. 걔는 주로 사용하지 않아요. 리도카인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프릴로카인이 제일 짧지만 걔는 잘 안 쓰고 저희 통증 클리닉에서는 리도카인을 쓰는데 얘는 지속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얘는 마취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통증 치료 영역에서는 이런 마취제는 단순 마취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위해 쓰는 겁니다. 장기적인 치료 효과. 아니 2시간밖에 안 간다는데 어떻게 얘가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위해 쓴다는 거지? 이상하시죠? 이런 마취제는요. 국소 마취제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당장 감소시켜요. 마취가 되니까 뭐 살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신경에 놓는다 그랬잖아요. 신경의 흥분성을 낮춰줍니다. 또 이 마취제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도 해줘요. 스테로이드가 아닌데 살짝, 물론 스테로이드만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염증을 조금 줄여줘요. 또 얘가 마취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확장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이완돼요. 근육이 쫙 풀어집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국소 마취제를 우리가 섞어서 좀 옅게 만들어서 마취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농도를 맞춰서 통증 치료에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효과가 오래 갈까요? 2시간밖에 아까 안 간다면서 리도카인. 근데 굳이 2시간 뭐 저거 효과 보려고 놓는 걸까요? 또 그건 아니에요. 효과는 훨씬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예전에 맨 처음에 통증이란 거가 말초 감작, 중추 감작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되게 민감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자꾸 한번 조직 손상이 일어나면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고 반복되는 통증 자극으로 막 이렇게 신경이 흥분된다. 유리멘탈 신경이 된다. 막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거죠. 막 이렇게 엑셀 한번 밟으면 미친 듯이 차가 막 이렇게 나가듯이. 근데 이 국소 마취제를 한번 사용해서 흐름을 끊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흐름을 탁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감소를 한번 팍 시켜주는 거예요. 신경의 흥분성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걸 끊어주는 거예요. 염증의 그 흐름을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혈액을 한번 순환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효과를 부가적으로 얻는 거죠. 이런 효과를 국소 마취제가 얻는 겁니다. 만성 통증의 악순환의 고리를 중간에 끊고 그리고 다시 통증이 악화되는 사이클로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 국소 마취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속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얘가 효과가 그거보다는 훨씬 오래 간다. 다시 통증 사이클이 그만큼 돌아가는 데는 효과가 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게 바로 국소 마취제를 같이 섞어서 주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염증도 억제 좀 시켜준다 그랬죠? 자연 치유가 좀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되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조직 재생을 촉진할 수도 있고. 이거 봐봐요. 그런데, 통증 주사를 맞았는데 옛날에 꼬리뼈에다 맞았을 때는 정말 괜찮았는데 요번에 맞았더니 아주 그냥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5시간 동안 집에를 못 갔다. 이런 적 혹시 있으신가요? 환자분들 중에 가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국소마취제는요, 그 기전적으로 신경에다가 신경 주변에 그 나트륨 채널, 소디움 채널인데요. 요거를 차단을 해요. 그래서 신경에서 이제 신호, 전기 신호가 이렇게 전달돼서 뇌로 가는 거를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막아주는 건데, 이때 저림, 감각 저하, 뭐 이런 것들, 무감각, 마비,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일시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당연히 마취의 원리입니다. 근데 왜 지난번에는 마치 마비가 안 됐는데 이번에만 하필 마비가 됐을까?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원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엑스레이를 보면서 주사를 놓죠. 아니면 초음파 보면서 놓기도 하고 그냥 놓기도 해요. 의사가 인제 뭐 이렇게 잡아가면서 놓기도 하는데 경험 많은 뭐 의사들은 뭐 그냥 놓기도 합니다. 근데 국소마취제가 너무 신경 가깝게 주입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뭐 또 신경 주변으로 너무 약이 고여 버리는 경우, 너무 가깝게 주입되면은 또 이렇게 또 마취되듯이 또 돼 버릴 수가 있고, 국소 마취제 농도를 굉장히 정밀하게 잘 맞춰야 되는데 아주 살짝만 높아도 나의 몸이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또 마비되듯이 또 신경이 고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 인제 뭐 예를 들어 꼬리뼈에다 주사를 놨는데 협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약이 쫙 퍼지면은 마비가 될 일이 없는데 약이 한 군데 고여 있는 거예요. 퍼지지 못해서,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약이 고여서 신경을 확 그냥 마취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 그다음에 또 주로 국소 마취제를 주입을 한 주사 부위가 되게 끝부분일수록 발목, 종아리 이런 데다가 우리가 주사를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지에 운동 이상이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요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서 주사 치료의 효과는 매번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랬는데 요번에는 다리에 마비가 왔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암모나이트 님께서 프롤로 주사가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주사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키면 좋은 식이요법이요. 식이요법까지 저는 뭐 환자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식이요법에서도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하는 종류의 음식이랄 게 뭐 있을까요? 뭐 음식 중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저는 별로 들어본 바는 없거든요. 근데 인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일부러 염증을 유발하는 게 전통적인 프롤로예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또 프롤로가 완성되는 시기까지는 소염진통제라든지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종류, 그런 종류의 음식, 뭐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런 호르몬 문제요. 고런 것들의 음식들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즈 님께서 안녕하세요. 엉치에서부터 다리 저림과 통증이 있어서 가끔 통증 주사를 맞는데 주기는 어느 정도가 안전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저 주기는 굉장히 다양한 인자들을 살펴봐야 돼요. 우선은 같은 다리 저림과 동일한 통증이라는 가정하에서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썼느냐,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인제 환자분의 그 상태가 똑같으냐, 뭐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 봐야 되겠죠. 스테로이드를 한번 쓴다면 그래도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보통 2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최소 2 주. 그래서 2주 이내에는 맞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당연히 통증 주사라는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치료의 개념은 어느 정도 있지만 다른 우리가 운동과 재활을 하기 위해서 일상 활동을 하기 위해 도움을 드리는 그런 종류의 치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 자체가 굉장히 심할 때 일상 뭐 먹는 약이라든지 일상 활동 그런 걸로 조절이 안 되고 일상 활동을 하는데 많이 불편함이 있을 때 주사를 맞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우선은 먹는 약을 먼저 드시고요. 물리치료 보존적인 그런 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될 때 통증 주사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2주 이내에는 맞지 말아라. 요거는 좀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은 청춘이다 님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증상이 좋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경우도 물론 당연히 있죠. 이럴 때는 다시 맞아도 되는지. 다시 악화되는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몸은 계속 안타깝지만 염증은 통증이고 염증은 폐행이고 염증은 나이가 들어가는 어떤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나의 몸이 점점점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럴 땐 다시 맞아야 되는지, 뭐 맞을 수 있죠. 예, 당연히 맞을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또 맞을 수 있고,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지, 물론 고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을 때 아까 3에서 6개월 정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충분히 그래도 만족할 만하게 가능하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수술적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굳이 먼저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스테로이드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일상활동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꼭 수술을 하시라고 권장하진 않습니다. 다른 치료 방법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너무 짧을 때, 그리고 아예 효과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주사 치료의 방법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척추 주사를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냥 일반 신경 블록부터 시작해서 경막의 신경 성형술, 뭐 고주파 신경 성형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유착이 있는 부분에는 뭐 관을 집어넣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뜯어주는 방법부터 풍선을 넣어서 벌리는 방법까지 그런 걸 사용해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 같은 걸로 단계를 레벨업 해가지고 스테로이드를 그런 방식으로 뿌려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재발하는 이유는 아까 조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크리스탈님께서 스테로이드를 맞은 이후 단기간 동안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근육 회복이 느리다던데 회복 기간은 어떻게 되고 특정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게 이거는 재활의학과 선생님께서 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단기간 동안 운동 능력이 저하된다, 근육 회복이 느리다. 글쎄요, 뭐 스테로이드를 실은 근육에다가 놓진 않아요. 예, 근육에다 놓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테로이드를 근육에다가 놓는 거는 저는 절대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근육에다 놓는 건 근육의 위축을 오히려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에다가 놓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단기간 동안 운동 능력이 오히려 당연히 저하될 수도 있겠죠. 근육 회복을 또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근육에다 놓는 건 아니고요.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가 빠져나가는 거는 2주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떤 시술을 했을 때 일상활동을 뭐 당일날 정도는 조금 휴식을 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만 다음날부터는 그냥 그대로 일상활동 다 하시는 거는 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재활 프로그램 같은 건 따로 있을까요? 스테로이드에 대한 특정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예를 들어 척추라고 한다면 척추의 디스크 환자냐, 아니면 척추의 내장증 환자냐, 아니면 척추의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의 환자냐, 이런 거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맞았을 때 재활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재활 운동 치료에 관한 거는 또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운동 치료는 좀 잘못된 정보도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좀 우리 비욘디 구독자님께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약제에 대한 거 다 다루고 나서 그 이후에 한번 쭉 훑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프롤로 조금 드릴 말씀이 많아요. 프롤로 이거 조금 더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좀 복잡한 색깔 있는 표가 나왔습니다. 프롤로의 원리. 우선 프롤로 좀 까다로운 치료입니다. 저는 프롤로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실은. 왜냐하면 보험이 안 돼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보험되는 치료를 선호합니다. 네. 보험되는 치료를 선호하고요. 또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롤로는 한 번 치료해서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신경블록 같은 거, 신경 차단술 이런 거 한 번 치료하면 되거든요. 한 번 블록하고 다음에 한 달 있다 오세요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프롤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프롤로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 번 오시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 프롤로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 때 너무 아파요, 프롤로. 자, 프롤로 인위적인 염증을 유발한 뒤에 조직의 힐링을 통해 장력 있는 튼튼한 조직 형성을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주로 인대, 힘줄의 재생과 리모델링을 위한 주사입니다. 3단계를 통해 완성됩니다. 우선 맨 처음에 염증을 일부러 유발해요. 주사를 막 놔가지고 엄청 많이 놉니다. 마치 막 강아지 브러쉬 아세요? 개 이렇게 브러쉬 해주는 거. 그 브러쉬로 찍듯이 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염증을 그렇게 유발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사를 다 그걸로 나대니까. 그래서 걔가 이제 염증이 유발된 다음에
그 그로스 팩터라 그러죠. 그 재생되는 세포들, 그런 세포들이 증식해 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막 이제 생성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걔네들이 성숙기를 거치게 되면서 이 프롤러가 완성되는 거예요. 염증기는 한 며칠 정도, 근데 그래도 한 일주일은 최소 걸려요. 증식기 몇 주가 필요하고, 그래서 얘가 완성되기까지는 몇 개월, 최소 6주, 최소 6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뭘 알 수가 있느냐? 프롤로 마지막 주사를 맞은 다음에 나는 언제부터 소염진통제 먹으면 될까요? 그래도 한 달 반 지나서부터 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전통적인 프롤로 치료는요, 포도당을 이용하는 거예요. 포도당인데, 어떤 포도당이냐? 고농도 포도당입니다. 어정띤 저농도 포도당은 효과 없어요. 고농도 포도당 최소 10% 이상이에요. 12.5에서 25%짜리 포도당 사용해야 돼요. 고농도 포도당. 10% 이내 포도당 사용하잖아요. 염증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프롤로는 고농도 포도당을 사용하는 프롤로예요. 이렇게 고농도 포도당을 막 이렇게 주입을 하잖아요. 그 강아지 브러쉬로 찍듯이 주사를 놓으면은 상처가 났을 때 셀프 힐링 프로세스와 유사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우선은 이렇게 주사를 놓잖아요. 고농도 그 포도당으로. 세포에서 세포가 탈수가 돼요. 이 포도당이 하도 고농도여서 물을 얘가 다 빼러 가는 거죠. 그러면 세포에 일부러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서 성장 인자들을 세포에서 막 이렇게 촉진을 해줘요. 성장 인자를 일부러 더 유도해 주는 거죠. 상처를 내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성장 인자들이 막 이제 촉진이 되면서 콜라겐이 만들어져요.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힐링을 촉진하면서, 그러면서 조직 강화가 촉진된다. 말만 들어서는 너무나 대단한 치료 같지 않나요? 말만 들어서는 정말 근본적인 치료에 가까운데, 또 연구도 뭐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죄송합니다. 프롤로입니다. 연구도 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연구들이 임팩트 팩터라 그래서 이제 뭐 네이처, 란셋, 뭐 NEJ,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이런 데가 되게 유명한 저널이잖아요. 그런데 실리진 못했어요. 다 임팩트 팩터가 되게 낮은 그런 저널들에 실려서 뭐 인정을 크게 받는 그런 논문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토끼의 손목에 그 포도당을 막 놨대요. 원래는 요랬던 손목 인대가 포도당 놨더니 이렇게 변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12.5%짜리 그 포도당을 10ml를 놨더니 4에서 6개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인대가 두꺼워졌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사람의 연골에다 무릎에다가 막 포도당을 놨대요. 이렇게 놨더니 죄송해요. 이건 토끼의 손목인데 이거는 사주 동안 사주 있다가 이렇게 됐대요. 요렇게 됐고, 이거는 사람. 이거는 12.5% 포도당에 10ml를 사람한테 놨더니 4에서 6개월 이렇게 놨다. 그랬더니 무릎 연골이, 그전에는 요 파란 색깔로 이렇게 염색된 거가 무릎 연골 세포거든요. 요거가 이렇게 연골 세포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논문들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프롤로 치료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논문들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디에다 실시하냐고 물어보셨죠? 인대 건이 가장 주요한 부위예요. 어깨, 무릎, 아까 강아지 브러쉬 얘기했죠? 이렇게 이 모든 부위에 다 주사를 이렇게 많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정말 제대로 하는 전통적인 프롤로입니다. 어깨, 경추, 허리, 천장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소목관절 모두 놓을 수 있고요. 전통적인 의미의 인대 강화 치료할 때 무진장 아프다라는 거고요. 제 생각에 딱 정해져 있는 횟수는 없어요. 최소 5번은 반복해야 됩니다라고 환자한테 설명합니다. 반복 주기는 그래도 1, 2주 간격으로는 오셔서 쭉 받아야 효과는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주의할 점, 일부러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 치유 과정을 통해 조직을 강화시키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는 치료 과정 동안은 금기입니다. 그리고 먹는 약, 주사제 바르는 거 모두 최소 마지막 프롤로를 하고 나서 한 달 후까지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진통제도 못 먹고. 그쵸?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 프롤로의 치료에 염증이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치료입니다만 치료가 너무나 이제 힘든 그런 주사가 프롤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롤로에 대한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좀 질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광심님께서 무릎에 물이 차서 뺐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또 물이 찼다. 물을 계속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또 무릎에 대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무릎도 뭐 운동 치료 뭐 하고 나서 우리 또 무릎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무릎은요, 물이 차면요, 약을 줘도 물이 다 그 물 찬 것 때문에 약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이 차면은 어느 정도 빼주는 게 맞아요. 기능을 너무 저해하잖아요, 물 찬 거가.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물이 찼다는 거는 저거는 그 무릎 안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무릎 관절이 파괴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저게 계속 심하고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은요, 저거는 MRI까지도 찍어 보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연골 너무 많이 파괴돼 있고 이러면은 뭐 연세랑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따져서 주사 치료로 못 쫓아가고 연골 파괴가 심하면은 뭐 인공관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한 그런 무릎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랭이 연고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와 다른 질문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디클로페나케를 팔꿈치 관절 염증,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에 바르면 의미 있는 항염증 효과. 당연히 디클로페나켈은 디클로페낙, 저거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크림이죠. 저는 저거 되게 많이 처방해요. 환자분들한테 열심히 바르시라고 하거든요. 저 처방하는데 항염증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 바르는 파스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바르고 붙이고 하는 거 요즘에 굉장히 많이 권장되고 있어요. 먹는 거 물론 뭐 효과 명확하겠죠? 그렇지만은 바르고 붙이는 걸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면은 먹는 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바르고 붙이는 거는 전신적으로 흡수가 1에서 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제재로 선택하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국소적으로 염증이 있는 거라면은요, 그 부위에 이제 여러 번 마사지를 해줘서 충분하게 소염 진통 효과를 그쪽으로 얻을 수 있게끔 해줄 수만 있다면 바르고 붙이는 거에 항염증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전신적으로 먹는 것보다도 더 뭐 부작용은 줄이면서 충분한 항염증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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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만한 그런 DNA 주사, 그리고 연어 주사, 또 요즘에 콜라겐 주사 많이 맞고 계시잖아요. 그런 주사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많이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무릎에 연골 주사도 많이 맞고 계시죠? 연골 주사 종류도 많아요. 너무나 많죠?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뭐 일주일 간격으로 5번 맞는 주사, 3번 맞는 주사, 비싼 주사, 좀 저렴한 주사. 어떤 주사가 좋은 주사일까요? 뭐 그런 것도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강의를 보시고요.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서도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은 이렇게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편안한 주말 시간 앞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